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순열?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의 기호는 어떤 기호를 썼지?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파이로 쓴다고 했어. 이렇게 쓰기.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뭐를 허용해? 중복. 택한 걸 또 택해도 된다고 했어.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택하는 경우? R개를 택하는 경우를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 n파이 r을 쓴다고 했어. n파이 r. 이놈의 풀이가 뭐였어? n의 r제곱 이렇게 푼다고 했다. 근데 이제 은근 많이 헷갈린다고 했지.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를 잘 판단하지 않으면 틀린다. 그 대표적인 게 중복 순열에서 함수의 개수 아니야? 대표 문제 본다. 선생님 항상 그림 그리세요. x가 1, 2, 3. 다음 공역에 해당하는 y가 0, 1, 2, 3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확인해. 함수의 개수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1이 택한 거 또 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복 순열이 아주 대표적인 거야. 4가지. 3이 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따라서 함수의 개수일 때는 공역이 앞에 n이고 파이 그다음 여기가 정이요. 이렇게 기억이 된다. 함수의 개수일 때는 공역이 앞에 오고 n이고 정의역이 r에 해당한다. 풀이는 어떻게 풀어? 그러면 여기서 공역이 밑이고 정의역이 지수로 올라가는. 따라서 1번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 4 파이 3으로 구하면 되네. 따라서 4의 세제곱 하니까 답은 얼마? 64. 아무 문제 없지. 1번 함수의 개수 구할 때 공역이 앞에 n이다. 동관아. 네. 까먹으면 안 돼.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야. 제한사항이 뭐야? F1은 딱 1을 선택해놨지. F1은 누구라고? 딱 1 선택했어. 그럼 1은 이제 앞으로 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누가 택하면 돼? 2하고 3이 택하면 되지. 2가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중복 허용하니까 4가지. 3이 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됐어요? 따라서 2번에 해당하는 답은 뭐라고 쓰면 돼? 4, 파이, 2 쓰면 되지. 4개고 2개만 선택하면 돼. 그래서 얼마야 답이? 16. 자, 3번이 좀 어렵다. 3번 잘 봐야 돼. 자, x, y는 정해져 있는 거고. 자, F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얼마라고 했어? 2보다 작거나 같은 값 택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잘 봐. F3이 택할 수 있는 건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있지. 그 3가지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혜성아. 네. 잠깐 깨야지 이제. 네. F3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앞으로 이렇게 안 풀 건데 이제 보여준다. 자,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F가 3 택하는 경우. 이미 3은 택해놨으니까 나머지 1, 2만 택하면 되지. 몇 가지야? 4, 파이 2로 쓰면 돼. 됐어? 더하기. 두 번째. F3이 또 누구를 택할 수 있어? 1을 택할 수 있지. F3이 2를 택하는 경우. F3이 2를 아니 F3이 2보다 작은 값을 택하라면서.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거 2 택하고 1 택하고 또 F3이 누구 택할 수 있어? 0 세 가지 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두 번째 3이 1 택했다고. 그럼 나머지 1만 2만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4파이 2 아니야? 더하기. 이번에는 누구 택했어? F3이 0 택했지. 1과 2만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4가지 이것도 4가지 아니야. 그래서 기호로 쓰면 굳이 쓴 거잖아. 다 더해주면 되지. 16 더하기 16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야? 48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고 보니 결국 F3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택하는 게 하나 둘 세 가지 경우인데 결국 얘는 전체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냐? F3을 택하는 걸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함수의 객수에서 누구 택하는 걸 빼버리면 돼? F3이 3인 경우를 빼어주면 되는 거죠. 와 대박이다. 선생님이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풀어주고 이게 풀이 나와있냐 안 나와있냐 책에 병관아?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적었는데 근데? 적기 싫어서? 아니요. 펜이 안 나와? 아이고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듣지 수학이. 이렇게 세 가지 나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이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누구 하는 거 경우 F3 택하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는 얼마야? 4 파이 3이지. 이게 책의 풀이잖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F3이 3 택하는 경우 뭐야? 4 파이 3이냐? 4파이 3 4파이 2죠 2 4파이 F3이 3 택하는 게 두 개만 택하면 되니까 4파이 2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의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 4의 제곱. 여기 64고 여기 16 아니야? 답 얼마야? 똑같은 건데 앞으로 어떤 걸 할 거야? 작은 거로 가는 게 좋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주면 되는 거로. 반대되는 거. 3-1번 해봐라. 똑같은 방법이니까 3-1번 연습해본다. 3-1번. 일 번 함수의 개수야. 공역이 앞에 n으로 온다고 했지?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3파이. 몇 개 앞에가 a, b, c, d? 5. 그래서 3의 5제곱 하면 돼. 3의 5제곱 얼마야? 44. 자, 2번 간다. FA는 딱 정해졌어. A는 누구를 딱 택했어? 1을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 누구만 택하면 돼? B, C, D 네 놈만 선택하면 되지.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세 가지. 중복 허용하니까. 따라서 뭐라고 쓰면 돼? 3파이 4로 계산하면 되나요? 3의 4제곱이니까 얼마야? 81. 문제 없지? 자 이제 마지막 3번만 잘하면 돼. 3번 푸는 방법 두 가지다. 푸는 방법 시간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을 거야. 더하는 방법도 있고 빼는 방법도 있지. 빼는 방법으로 갈까요? 전체로 간다. 전체 함수의 개수는 이미 1번에서 구해놨잖아. 3파이 5에서 이거 빼줄 거야. FB란 놈이 요 B란 놈이 택할 수 있는 건 3보다 작은 놈을 택하니까 1 아니면 2를 택하면 돼. 이거 두 개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FB가 3보다 작다는 결국 FB가 누구를 택하는 경우야? 큰 놈 택하는 3을 택하는 경우지. 여기 누구 빼주면 돼? FB 이꼴 3인 경우를 빼어주면 되죠. 되냐? 자, B는 이미 3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할 놈은 네 놈만 선택하면 되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아니야? 따라서 얼마야? 그러죠. 그래서 얘는 243에서 81 빼주면 돼. 그럼 얼마야 답이? 162 이렇게 구한 거죠. 두 번째 풀이 이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구하는 방법. FB가 누구 택하는 경우 2 택하는 경우 더하기 FB가 누구 택하는 경우 1 택하는 경우 이렇게 구하면 되지. 3보다 작은 놈이니까. FB가 2를 택하는 경우 얼마야? 불러 3 파이 4
FB가 1택하는 경우 이것도 뭐야? 3파이 4 아니냐? 네. 3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그러니까 81 더하기 81에서 162 이게 정상적인 풀이지만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3-2번 F3이 6이 아닌 함수의 개수 이럴 때 아주 좋겠네. 그럼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누구 빼주면 돼? F3이 누구 택하는 경우? 6 택하는 경우만 빼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개수 몇 개야? 4파이 4인가요? x도 4개, y도 4개니까. 에서 F3이 6 택하는 경우래. F3이 누구 택하는 경우? 6 택하는 요 경우만 선택하면 되네.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 세 놈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뭐 쓰면 돼? 4파이 3 쓰면 돼. 그래서 4의 4제곱 빼기 4의 세제곱. 4의 4제곱이 얼마야? 256 64 맞아? 2 얼마야? 190인가요? 자, 이제 3-3번을 잘 생각해야 돼. 3-3번 한번 구해본다. 구해보고 같이 한번 확인해본다. 3-3번. 3-4번이 좀 어려웠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은 MN이야. 치역도 선택하던 놈도 똑같이 MN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역은 A, B, C, D, E 공역은 MN이야. 자, 함수의 개수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잘 봐. 자, 1이란 놈이 M 택하고 B가 M 택하고 요렇게 택하고 요렇게 택하고 이거 함수 맞지? 함수의 개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봐라 공역은 MN인데 치역은 뭐냐? N이니까 안 되죠. 이걸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딱 이거는 그거밖에 없네. 따라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반대로 치역과 공역이 다른 걸 빼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할 거라고? 전체에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누구 뺄 거라고? 치역과 공역이 어떤 경우? 같지 않는 경우 있지. 같지 않는 경우 그 경우만 빼어주면 되네. 전체 함수의 개수 어때 승훈? 4파이 4. 2파요. 2파요. 공역이 2개고 정의역이 5개니까 2파이 5 하면 되고 빼기 하기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네. 몇 가지 빼주면 돼? 2가지. 2가지. 그 2가지가 누군지 기억돼? 그 2가지가 방금 했던 첫 번째 M을 싹 택하는 경우 그 다음 누구를 다 택하는 경우 N을 택하는 경우 2가지 빼주면 되는 거라고. 이 2가지 잘 기억해라. 이 2가지가 누구라고? M만 선택하는 경우와 또는 누구만 선택? N만 선택. 그래서 각각 2가지. M만 선택하는 경우 1가지, N만 선택하는 1가지에서 2가지 빼줍니다. 답은 어떻게 되겠어? 2의 5제곱에서 2 빼니까 답은 얼마? 30이야. 자, 4번이 어렵다. 4번. X에서 X로 가는 함수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X에서 X로 가는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1, 2, 3, 4, 5야. 자, 이제 가나다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어. 요 가나다를 다 만족시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가를 봤더니 F4 값은 누구를 택한다고? 4의 약수를 택한대. 그럼 4의 약수 누구 있어? 4의 약수 누구 있냐고? 1, 2, 4밖에 없지.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몇 가지로 나눠서 풀면 돼? 세 가지로 나눠서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가 조건에 의해서 그림 3개 요놈만 그려놓고 이제 조건에 부합되는 놈들 찾아내면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나눠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자, F4가 누구를 선택하는 경우? F4가 누구? 1 택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 누구야? F4가 2를 택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야? F4를 누가 택하는 경우? 4 택하는 경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제 나 다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내면 된다. 자, 나 다를 잘 봐. X 값이 4보다 작아. 4보다 작은 값이 누구야? 1, 2, 3이지. 4보다 작은 값. 그러면 F4보다 큰 값을 택해야 돼. 근데 4라는 놈이 1을 택했기 때문에 여기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지. 하나도. 없잖아. 아니 나봐봐라. 4보다 작은 값 3, 2, 1 있지. 이게 선택할 놈은 F4가 선택한 놈보다 큰 놈을 선택해야 한다고. 2, 3, 4, 5를 선택해야 한다고. 4보다 큰 놈. 4보다 큰 놈 누구 있어? 5지. 5란 놈은 누구를 택해야 돼? 이거 택한 거보다 작은 놈 택해야 되지. 작은 놈 택할 수 있냐 없냐? 없지. 없잖아 이 경우가. 네. 이거는 대상이 없는 거야. 해당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해 알겠어? 네. 다 봐봐 여기 첫 번째 케이스는 다 조건에 의해서 다 5란 놈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선택할 수 있는 놈이 없잖아. F4 값이 1이라고 1보다 작은 값을 택해야 되는데 없잖아. 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해되냐? 네. 자 이제 니은으로 온다. 니은 두 번째 케이스 F4가 2를 택했어.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4보다 작은 값은 누구를 택하면 돼? 4보다 작은 값은 F4보다 큰 놈을 택해야 되지. 여기 있네. 여기 큰 놈 누구 있어? 3, 4, 5 있지. 근데 여기 있는 1, 2, 3이란 놈은 4보다 작은 놈은 F4보다 큰 놈을 택하니까 여기 3, 4, 5를 택하면 돼. 네. 함수의 개수지. 기호 쓰면 돼. 어떤 게 쓰면 돼? 3파이 3 쓰면 되냐? 그래서 네. 택하고 그 다음 5가 간다냐. 5가 택할 수 있는 건 4가 4보다 큰 값이지. 다로와 다. F4가 택한 거보다 작은 거 택하래. 택하는 거 몇 가지 있냐?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야? 27이지. 그래서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4가 4를 택하는 경우야. 나 봐봐. 나 F4가 택하는 것보다 큰 놈을 택하라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5 하나밖에 없지. 한 가지. 되냐? 네. 아니 1, 2, 3이라는 놈은 4가 택한 놈보다 큰 놈을 택하니까 큰 놈이 5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1도 5 택하고 2도 5 택하고 3도 5 택해야 돼.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F1도 5, F2도 5, F 나에 의해서 F3도 5 택하는 딱 한 가지. 됐어요? 곱하기. 자 이제 다로 간다. 다는 빨간색. 4보다 큰 놈 누구 있어? 5 있지 5. 네. 자 5란 놈은 4가 택한 놈보다 뭐 하라고? 작은 놈을 택하라고 있어. 작은 놈 누구 있어? 3, 1, 2, 3 있지. 따라서 5가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1 택할 수 있고 2 택할 수 있고 3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 세 가지. F5가 택할 수 있는 거 1 또는 F5가 택할 수 있는 거 2 또는 F5가 3 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 밑에 파란색 빨간색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돼?
이거 한 가지, 얘는 세 가지였다.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맨 앞에 첫 번째는 빵 가지, 두 번째 27가지, 세 번째 세 가지에서 답은 최종 얼마야? 30가지. 잘 음미해야 된다. 아주 모의고사에 잘 출제되는 유형이야, 이 문제는. 선생님 연비 잠기가 혜성아, 네. 주말 금요일 일찍 자자. 금요일 날 일찍 자자고. 알겠습니다. 제발. 네. 시간 많이 다 풀었어 이거? 다 10점으로. 많이 했어 어제? 2시간? 장난 아니지? 어렵지? 자 이제 오늘 새로운 거 이제 드디어 같은 것이 있는 놈의 순혈 갑니다. 같은 것이 있는 것의 순혈. 같은 것이 들어있는 놈의 순혈. 자 이것도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되는 내용이긴 한다. 길찾기 문제에 길.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배워. 중복 순혈은 끝났고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놈의 순혈. 같은 것이 있는 순혈. 같은 것이 들어있대. 아니 같은 게 없는 건 고1 과정이야. 고1 과정. 아니, 예를 들어볼게. 1, 2, 3을 일렬로 나열한대. 일렬로 나열. 같은 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우리 이거? 3팩 하면 되죠? 몇 가지? 6가지 하면 되는 거야. 같은 게 들어있지 않는 일반적인 나열은 우리 팩토리를 이용했다고. 직접 나열해봐. 불러. 순서대로 나열하고 1, 2, 3 두 번째 1, 3, 2 세 번째 누구? 2, 1, 3 네 번째 2, 3, 1 다섯 번째 누구? 3, 1, 2 여섯 번째 누구? 3, 1 이렇게 해서 다 나열한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기호로 쓸 거 아니야?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같은 게 들어있대. 와우 같은 게. 자 문자로 쓸게요. A, B가 있어. 자 세 문자는 맞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호로 써낼까가 중요한 거야, 이제. 자, 직접 나열해 볼 거야. AA는 구분이 안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같은 게 A가 들어있는 경우 나열 불러. 첫 번째 뭐야? AAB지. 되냐? 두 번째 불러. B의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 세 번째 누구 있어? BAA. 자, 이거밖에 없지. 맞아? 근데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거를 나열하는 경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기호로 쓸 건지 잘 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이번에는 서로 다른 거지만 여기 넘버링을 해볼게. A1, A2, B 이렇게 놓고 나열을 할 거야. 그럼 잘 봐. 처음에 이게 A1이고 A2였으니까 이렇게 1, 2로 구분을 해놓으면 이놈의 나열은 두 가지로 바뀌지. 네. 자, 이걸로 보고 A1, A2, B고 또 하나 더 있지. A2, A, 다른 거죠. 맞아? 네. 두 번째 갑니다. 2번 간다. A, B, A야. 또 나열해봐. 1번으로 보고 A, B, A2. 또 누구 있어? A2, B, A1. 다른 거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B, A1, A2. 다음 B, A2, A1. 자, 그래서 잘 봐. 요놈, 세 놈을 나열한 건 몇 가지였어? 세 가지 맞지? 근데 우리 이쪽 서로 다른 걸로 본다면 여기 있는 이 세 놈을 각각 뭐 하는 거야? 나열한 거지. 이 A, B를 나열할 수 있었지. A, B를. AA를. 네. 2팩 한 거 아니야? 이제 또 수문이가 잘 보이네. 하나 너무하는데 진짜 이것들. 지금 한 명만 졸면 이제 수업 안 할 거야. 수업 멈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수업 안 한다. 알아서 해야지. 같은 놈이 들어있는 놈을 직접 나열했던 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A를 서로 다른 문자로 보고 나열했더니 2팩 해준 거야. 그랬더니 몇 가지가 나왔어? 6가지가 나왔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로 보고 나열하면 이 세 개를 나열하면 3팩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러면 이 AAB를 나열하는 경우 답이 세 가지였지. 그러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봐? 2팩으로 나눠봐. 요렇게. 됐어. 그럼 뭐 나왔어? 다 3은 몇 분의 뭐? 2팩분의 3팩으로 계산한 거지. 자, 이 의미를 잘 봐봐. 어떻게 나왔는지. 잘 보세요. 이 분자의 3팩의 의미는 뭐냐?
AAB지만 일단 서로 다른 문자로 봐. A도 같은 거지만 전체가 3팩 맞지? 네. 같은 문자가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지? 그 같은 문자 2개로 팩토리를 한 거야. 2개니까. 이렇게 계산 나온 거라고. 이해 안 되죠? 다시. 자, 빨리 해. 따라와야 돼. 문자 몇 개야? 네. 4개. 같은 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있어요. 들어있어. 일단 전체 나열에 다른 걸로 보고 몇 팩이야? 4팩. 같은 문자가 몇 개 있어? S에 2개 있지? 요렇게. 이게 같은 문자가 들어있는 거에 나열. 다시 A, A, B, B, B. 자, 5문자지? 같은 게 A 2개 있고 B 3개가 있네. 자, 이거 나열하는 방법.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에 하는 방법. 전체 서로 5문자로 보고 나열해. 5팩 맞지? 네. 나누기. A 몇 개야? 같은 게? 두 개. 2개니까 2팩으로 나눠. B가 3개니까 몇 팩으로 나눠? 3팩으로 나누면 돼. 됐어요? 네. 다시. 그럼 선생님, 아니 여기 4인데 왜 여기 2팩만 했나요? 아니 여기도 분모도 똑같아야 돼. P 하나니까 1팩 할 필요 없었지. A 하나니까 1팩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 1 더하면 4 나와야 돼. 5지. 2하고 3 더하면 5 나오지. 이렇게 마저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 자, 다시. 같은 게 들어있는 놈의 순열은 전체를 나열을 해. M팩으로 나열을 했지. 그래서 같은 게 P개 들어있으면 P팩, Q팩, R팩 등으로 나누면 돼. 중요한 사실. 여기 나온 N은 P 더하기 Q 더하기 R과 항상 일치해야 맞는 거죠. 나열된 놈. 1팩은 안 쓴 거다, 이게. 이게 공식이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다른 문자가 들어있는 놈의 나열로 하고 같은 문자가 들어있으면 그놈 분모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놈의 순열. 연습해본다.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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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가 있어. 자, 이 문자를 같은 게 들어있는 놈의 나열이야. 총 문자가 몇 개? 서로 다른 걸로 보면 8개니까 분자는 뭐야? 8팩. 자, 갑니다. A 같은 거 몇 개 있어? 2개, 2팩. B 몇 개 있어? 3팩. C 몇 개 있어? 3팩. 끝났죠? 2, 3, 3 더하면 8 나왔잖아. 이렇게 해서 같은 게 들어있는 놈의 나열로 풀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 왼쪽 페이지에 있는 20페이지 내용이다.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예를 잘 기억해야 돼. 그게 책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책 100날 읽어봐. 이해 잘 안 된다고. 선생님이 가장 쉬운 예를 가져온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푼다고? 척지도 않아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를 가지고 딱 공식화 만들어줬는데 왜 이걸 안 적냐고. 졸기만 하면 수업 끝낼 테니까 졸면 돼. 수업 끝내고 싶은 사람. 병관, 승훈. 대답 안 하네. 네. 졸면 된다고. 수업 끝내줄 테니까 바로. 이놈을 어떻게 생각했어? 서로 다른 문자로 보고. 이게 일반적인 나열 아니냐? 이거 3팩인데 그 3팩의 의미가 뭐였냐면 같은 거였지만 다른 놈으로 보고 A1, A2, B로 보고 A2, A1, B로 보고 또 마찬가지 이것도 다른 문자로 보니까 A1, B, A2가 되고 A2, B, A1이 되는 거고 또 요놈 했더니 B의 A1, A2가 되고 예, B의 A2, B, A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원래 같은 게 들어있는 AA, B를 나열하면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를 AA를 다른 문자로 나열하니까 2개 순서 바꾸는 2팩이라고 그랬더니 이거 나열하는 건 일반적인 다른 문자니까 3팩이 된 거야. 따라서 이 3의 의미가 뭐였냐면 분모 분자를 2팩으로 나누었더니 결국 좌변이 3이 된 거고 결국 여기 우변은 2팩분의 3팩이다 이렇게. 따라서 이 3의 의미가 뭐라고? AA, B지만 서로 다른 문자로 보고 나열 3팩. 같은 A가 2개 들어있으니까 2팩. B는 하나니까 1팩. 근데 1팩은 생략 가능이니까 안 쓴 것 뿐이라.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다. 이게 가장 좋은 예라고. 가장 쉬운 예. 책 100날 읽어봐라 이해되는지. 선생님이 중복조합 할 때도 선생님이 가장 쉬운 예를 갖다 설명할 거니까 책에 나온 예보다 선생님이 알려준 이 예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 더 하면 이제 뭐이 같은 거에 들어있는 건 끝나는 거야. 오른쪽 페이지. 아니 가기 전에 잠깐 그 예제 보자. 이그젠플 6개 문자가 있어. 1, 1, 1, 2, 2, 3이야. 이 6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일단 다른 문자로 보고 몇 개야? 전체가 6패. 됐어요? 자, 1이 몇 개 들어있어? 3개, 3패. 2 몇 개야? 2패. 3은 몇 개야? 안 써도 되지만 써준 것뿐. 요렇게 계산. 두 번째, EX 엑셀런트인가요? LLENT. 자, 9개 문자야. 9개 문자. 9개 문자인데 자, 조건이 있어. 양 끝에 누가 와야 돼? L이 오라고 했지? L이 오도록 나열되는 경우. 잘 봐. 이거 조심해야 돼. 1학년 때와 달라. 양 끝에 L이 온다고 했어. L이 몇 개 있냐? 2개. 2개 있어. 이게 총 몇 개 문자야? 9개야. 네. 그러니까 잘 봐. 9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인데 양 끝에 L이 온대. 됐나? 우리는 누구만 나열하면 돼? 여기는 이놈만 나열하면 되지. 네. 여기 빠진 문자가 누구야? 2 불러 X 또 C 2 그다음 2 그다음 N 그다음 T. 여기 있는 둘레 여섯 7개만 나열해주면 되지. 왜? 양 끝에 1은 이미 자리가 정해졌어. 자, 우리가 1학년 때와 다른 이유. 1과 1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양 끝에 1학년 때는 다른 놈이어서 자리 바꾸는 걸 감안했지. 근데 얘는 자리 바꿀 의미가 없는 거지. 똑같은 게 구분이 안 가잖아. 자리 바꾸는 건 안 해도 되는. 요 놈만 나열하면 돼. 총 몇 개라고 이게? 7개. 불러 전체 몇 패? 7패. 네. 됐죠? 이제 같은 게 있는 확인할 거야. 이 같은 거 몇 개 들어있어? 3개. 3개. 3팩으로 나누고. 됐어요? 또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머지 뭐 1팩, 1팩, 1팩 한 거지. 결국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 자리 바꾼 건 감안할 필요 없다. 왜? 1, 1은 구분이 안 간다고. 똑같은 1이니까 자리 바꾸는 게 없다고. 1학년 때와 다른 점이 요거라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내용 하나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의 경우수. 순서가 정해진. 자, 예를 들면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여기 중에 3개의 문자 A, C, D가 이 A, C, D가 이 순서대로 나열된대. 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였어. 잘 봐. 지금 A, C, D는 이 순서대로 나열이 돼야 돼. A가 맨 앞에 오고 C가 가운데 오고 D가. 자, 이럴 때 딱 특정 문자가 정해진 거지. 요 특정 문자는 전부 다 뭘로 보냐? 똑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똑같은 문자로 봐. A, C, D를 뭘로 본다고? 똑같은 문자로 본 후에 잘 봐. A, C, D가 이 순서로 제한다면 A를 뭘로 보라고? 똑같은 문자 X. B는 그대로 B 쓰면 되고. 됐어요? C도 가운데 들어가니까 C도 같은 문자 X로 보고 D도 같은 문자 X로 보고 E는 그대로 써주면 돼. 자, 그래서 요거 특정한 조건 3개의 문자가 순서가 정해진다면 이놈을 다 똑같은 문자 X로 보고 맨 앞에다가 A였고 가운데 C 주고 뒤에 마지막에 D 주면 되니까 순서가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나열할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한다? 전체 몇 개 나열해? 5팩으로 나열해. X가 몇 개 있어? 3개. B는 1개고 E는 1개니까 안 써도 되는데 써봤다. 됐어요? 특정한 문자를 순서를 정해주면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X에다 누구 주면 A 주고 가운데 C, D 주면 되니까 순서는 관계없는 거지. 미리 특정 문자를 한 문자로 취급해서 나열하는 거다. 자, 그게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거다. 두 번째 문제. 자, 이그젠플 A, B, C, D, E, F를 나열할 때 A가 C보다 앞에 오고 그 다음 B는 E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 자, 조건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A는 C보다 앞에 온대. 그러니까 A와 C를 뭘로 볼 거야? A와 C를 뭐 X로 봐. 이번에는 B와 E가 앞에 와야 된대. B는 E보다 앞에. 이걸 특정 문자 Y로 보면 돼. 그러니까 A와 C는 X로 보고 B와 E는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Y로 보고. 자, 간다. A를 뭘로 보라고? X. B는 뭘로 보라고? Y. C 뭐야? X. D는 상관없어. D. 그 다음 E는 뭘로 봐? Y로 보고. F는 그대로 F. 자, 똑같은 6개의 문자인데 이제 같은 게 들어있는 게 나열되는 거지. 그러니까 X 두 놈 중에 앞에를 A 주고 D를 C 주면 되는 거라고.
B는 마찬가지. B를 Y로 보고 E도 Y로 봤으니까 앞에 B 주고 D 주면 돼. 자, 전체 몇 개야? 6팩. X 몇 개 들어있어? 2개, 2팩. Y 몇 개 들어있어? 2팩. 같은 거 있어 없어? 하나하나니까 쓸 필요 없지만 써보면 1팩, 1팩 해준 거지. 요렇게 계산한다. 특정한 문자를 순서를 정해줘. 이 조건과 이 조건 다른 조건이잖아. 얘를 X로 본 거고 얘를 Y로 본 거고 얘는 딱 하나만 줬잖아. A, C, D 중에 X로 본 거고. 이렇게 한 게 같은 것이 있놈의 순열. 자, 이게 어때 사용하냐? 바로 우리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3번 내용이야. 최단거리. 같은 것이 있는 놈의 순열을 이용해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최단.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구할 때 있었지. 경우의 수. 그때 이미 했던 건데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잘 봐.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선생님이 아마 2학년 때 선생님 수업을 받았다면 아마 요거 다 기호로 설명해 줬을 거야.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편하다고 했는데 아무튼 기억 모델 좋고. 자, 연습합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A에서 B까지 A 지점에서 B까지 가는 놈의 최단 경로. 반드시 무슨 제건이 붙는다? 최단 거리야. 최단. 가장 짧게 가야지. 이걸 빙빙 돌아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면 하나 움직인 걸 한 칸으로 본다면 몇 번 만에 가야 돼? 7번 만에 가야지. 맞아. 순서는 관계없지. 봐봐. 여기 4개고 3개니까 채탈 7번 만에 가야 돼. 그럼 이게 최단거리지. 8번 만에 가면 최단거리가 아니라고. 봐봐. 가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만에 갔지.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라고. 이런 건 안 된다고. 잘 봐.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뭐 할 거라고? 같은 것이 들어있는 놈의 나열로 갈 거야.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려면 왼쪽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가는 걸 스몰 a로 보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걸 스몰 b로 보고 판단한다면 최단 경로는 순서는 관계없지만 무조건 오른쪽으로는 4번 가야 되고 위로는 3번을 가야지. 순서에 관계없이. 따라서 A 몇 번 가야 된다고? A는 몇 번 가야 돼? 4번. B는 몇 번 가야 돼? 3번. 순서는 관계없다고. 다시 A, B, A, B, A, B, A 몇 번? 이것도 4번. B 몇 번? 3번. 이렇게 가도 된다고. 봐봐. 위에 거와 아래 거는 똑같은 방향이 다르지만 최단 경로는 똑같다고. 자, 위에 거 가보자. 위에 거. 자, 가. 1번, 2번, 3번. A 4번 갔지? 그 다음 위로 1번, 2번, 3번 가니까 요거 간 거지. 네. 밑에 거 가본다. A, B, A, B로 갔네. 가봐. 승훈아. 수업 멈추기를 바라고 있어, 지금? A. 그 다음 가 또. B. 그 다음 뭐야? A, B, A. 얘도 7번 만에 왔잖아. 가능하다고. 뒤죽박죽 섞여 아무 상관없어. 아무튼 지금 배운 게 뭐야? 같은 게 들어있는 놈의 순열이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시작. 전체 몇 개? 7개. 7팩. A 같은 거 몇 개 들어있어? 4팩 나누고 B는 3개. 이렇게 나눠주면 돼. 이게 기본이다, 기본. 자, 근데 우리 초딩 때 또는 경시 준비를 한 사람들 이걸 한 칸을 1로 보고 우리 더하기 했던 게 기억나냐? 하고 봐봐. 한 칸을 뭘로 본다고? 1로 보고 간다, 1로. 자, 이거 계산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7, 6, 5, 4팩 약분했지. 뒤에 4, 3, 2, 1. 네. 자, 밑에 3, 2, 1이지. 자, 계산하면 얼마야? 답이 35가지지. 네. 자, 이 35가지를 선생님이 한 칸으로 보고 아마 숫자 나열을 한번 해볼 거야. 자, 한 칸을 어떻게 하냐? 요렇게 더해서 대각선에 쓰는, 여기 또 기퉁이에 쓰는 거야. 더해서 무조건 더한다. 1 더하기 1은 얼마야? 2. 자, 1 더하기 2 또 써. 3. 1 더하기 3. 4. 기퉁이에 쓴다고. 자, 2하고 1 더하면 얼마 여기? 3. 3하고 3 더하면 6. 4하고 6. 10. 자, 여기 또 3하고 1. 4하고 6. 10. 자, 이거는 교과 과정은 아니야. 근데 좀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좀 건너갈 수 없는 여기 웅덩이가 파져 있거나 그럴 때 아주 많이 유용하게 써먹는 거다. 최단거리 구할 때 이거 써먹어도 좋은 거야. 이건 자, 우리 책에도 아마 소개가 돼 있을 거야. 자, 여기 얼마야 더하면 5. 여기 더하면 얼마야?
15 15. 자, 10하고 10 더하면 20 20. 20하고 15 더하면 15 35. 자, 최종적인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여기 구한 35 똑같죠. 됐나요? 길찾기를 숫자로 이렇게 써서 대각으로 더해서 기퉁에 쓰면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이 방법이 편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지금 선생님이 22페이지에 있는 그냥 이그젠플 첫 번째 했던 거와 똑같은 거네. 그런가요? 자, 23페이지 봐봐. 23페이지 입체도형. 자, 입체도형일 때 마찬가지야.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려면 최단 경로는, 자, 어때 이번에는 방법이 가로 세로 높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걸 P, 그 다음 세로로 가는 걸 Q,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R로 한다면 다시 뭐라고? 오른쪽을 가는 거를 P라고 해. 뭐. 그 다음 가로. 세로로 가는 거를 Q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걸 R로 본다면, 만약 전체는 뭐야? 전체는 N팩으로 본다. 전체 총 경우의 수에 같은 게 뭐? P팩, Q팩, 똑같이 R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입체도형일 때도 마찬가지다.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놈이 전체 N팩이고, 그 다음에 각각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32페이지 11번 봐봐. 이게 원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32페이지 11번. 32쪽에 11번. 입체도형 하나 나왔어. 네 자, 크기 가로가 몇 칸이야? 2칸 세로는? 2칸 높이는? 3칸 3칸. 전체 몇 칸이야 그러면? 전체 몇 칸? 7칸. 전체 서로 다른 걸로 본다면 7팩이지. 네 7팩 하시고 가로 몇 개? 2개 2개. 세로 몇 개? 2개 2개. 높이 몇 개? 3개 요럴 때 써먹는 거야. 입체도형이어도 최단거리 똑같이 해주면 된다. 갈 수 있는 방법. 계산해 빨리. 7팩을 2팩, 2팩, 3팩으로 나누면 된다. 요럴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입체도형일 때도. 승훈이 답 얼마야?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수원의 대수에 비하면 훨씬 쉬운 체감은 쉬워.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해되지만 혼자 하려면 잘 안 되는 거라고 몇 번 강조합니다. (23페이지) 대표 문제 연습한다. 7개 석세스 7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 같은 게 들어있는 놈의 나열이지 전체는 뭐야? 몇 회? 서로 다른 문자로 보고 나열을 해. 자, S 몇 개 들어있어? 3개 3회. U 하나. C 몇 개? 2개. E도 몇 개? 하나. 뭐 1팩 1팩 쓸 필요 없지? 따라서 1번 답 이렇게 쓰면 끝이다. 됐어요? 2번 TRAIN 이 문자 중에 R이 N보다 앞에 온대. 그럼 이 R과 N을 하나의 문자로 보라며. 뭐로 볼까? X로 볼까요? 네 라지 X로 이렇게 R과 N을 XX로 보고 앞에다가 R 주고 뒤에 N 주면 되는 거니까. 자 간다. T 그대로 있고 R을 뭘로 봐? X. 됐어요? A 그대로 A 보고 I도 그대로 보고 N을 뭘로 보면 돼? X로 보고 나열하면 돼. 따라서 전체 몇 팩이야? 5팩. 그래서 자 T가 몇 개? 하나. X 몇 개? 2개. A 몇 개? 하나. I 하나. 그래서 결국
요렇게 계산. 자, 이미 평가원 기출문제에 아주 많이 나왔던 3번 그림이야. 최단 경로에 관한 문제 중에 자, 우리는 지금 A에서 P를 찍고 B까지 가야 되지.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P 지점을 지나지 않고 오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어볼 거야. 그래도 똑같아, 풀이 방법. 다시 A에서 P를 지나 P에서 B까지 오는 방법. A, P, B. P점을 꼭 지나야 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P점을 지나지 않고 오는 방법이 몇 가지나 물어볼 거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잘 생각해봐. 전체 가는 경우의 수에서 P 지점을 지나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문제 물어보면. 네. 자, 간다. 이럴 때는 잘해야 돼. 지금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어디 가야 돼? P 지점 가. 경우수 구해야지. 네. 그리고 다시 P 지점에서 B 지점 오는 경우로 구해내면 돼. 방법은 두 가지. 숫자로 가는 방법 아니면 선생님처럼 하는 방법. 자, 두 가지 방법 다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법.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구할 거야. 네.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로 가는 걸 B로 보면 돼. 자, 일단 P 지점 끊었다. 몇 번 만에 가야 돼? 6번. 됐어? 네. 전체 몇 팩이야 그러면? 6팩 맞지? 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몇 개야? 4팩. 4개니까 4팩. 같은 거지? 네. 그 다음 위로 가는 거 2개. 2개, 2팩. 자, 이걸 굳이 문자로 쓴다 이런 거지. A가 몇 개야? 가로로 가는 거 4개. 위로 가는 거 몇 개?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을. 네. 요거 쓴 거죠. 됐어요?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니까 더하면 안 되고 곱해야지. 이번엔 이제 P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B까지 가는 거야. P에서 B까지 가려면 최단 거리 몇 번만 가야 돼, 승훈이? 몇 번 만에 가야 돼? 4번. 4번. A 몇 번? B는 몇 번? 빨리빨리 못해? 블러시 분자 얼마? 분모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두 번째 풀이는 숫자로 간다. 숫자. 저 숫자 간다. 한 칸을 얼마로 본다고? 1로 보고 대각으로 더해서 요 P점 여기 요 숫자 찾으면 된다고. 가 2 3 여기 3 여기 4 여기 6 여기 10 여기 5 여기 얼마야? 15. 자, 숫자 15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15 나올까요? 당연하죠. 15 나와야지. 자, 이제 끊었어.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이지. 여기 다시 시작이라고. 네. 한 칸을 뭘로 본다고? 1로 본 다음에 P에서 B 가는 경우 불러 2 여기 얼마야? 3 여기 3. 여기 6. 됐어요? 네. 답 몇 가지야 그래서? 90인가요? 네. 이거 계산하면 6 맞냐고. 됐죠? 그게 이거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 한 칸을 1로 보고 더해서 대각 기퉁에 쓰는 방법. 모퉁이에 같은 게 들어있는 순열에 해당하는 응용 파트다. 같은 게 들어있는 놈의 순열의 응용 파트. 자, 일단 28을 먼저 봐. 28페이지. 28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자, 우리 책에서도 거기 28페이지 하단부에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 나와 있죠? 일반적인 책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교과서는 나오지 않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잘 기억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자, 봐봐. 여기 28페이지 대표 문제 6번에 3번 봐봐. 6번에 3번 보니까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치지 않고 B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까? 제일 처음 전체 A에서 B까지 가는 거 구해. 그리고 2번을 구하는 거지. A에서 C점을 지나 B점까지 구하는 거 구해서 빼어주면 된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 맞아요? 자, 그래서 6-1번으로 연습한다. 6-1번. 6-1번 풀어본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 숫자로 풀어도 되고 같은 게 있는 순열에 기호를 써서 풀어도 상관없다.
자,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니까 둘, 넷, 다섯, 하나, 둘, 셋이니까 총 몇 번 만에 가야 최단 경로는 8번 만에 가야 되죠. 갑니다. 전체 몇 팩? 8팩. 자, 가로 몇 개? 똑같은 거 A 5개, B는 3개. 이렇게 풀면 되죠. 됐어요? 자, 두 번째 풀이는 P에서 R을 거쳐 가는 경우니까 P에서 R 겨누는 경우 구해. 곱하기. 이번에는 어디에서 가는 경우? R에서 Q로 가는 경우 따로 구해서 곱해줘야죠.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경로 A 3개, B 2개니까 전체 몇 팩? 5팩. 가로 3개, 3팩, 높이 위로 2개. 곱하기. 이번에는 R에서 Q로 간다. 몇 번 만에 가야 돼? R에서 Q는 3번 만에 가야지. 따라서 전체 3팩, 가로 2개니까 2팩, 1팩 쓸 필요 없고, 써도 상관은 없다. 써도 상관없어. 계산하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 계산하는 사람 불러봐. 56 56. 네. 이거 계산하면 13 뭐 곱하기 뭐야? 13이라고? 30이요? 앞에 계산하면 얼마야? 앞에 거 계산하면 5, 4니까 10 아니야 10? 네. 뒤에 거 계산하면 30인데 이거? 아 더하겠구나. 여기를 더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곱해야죠. 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P점, R점 찍고 가야 된다고. 그럼 3번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 56 56에서 누구 빼면 돼? 30 30. 답은 얼마야 그래서? 26 이게 바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숫자로 돼. 두 번째 방법 간다. 숫자로 가는 방법. 1번은 직접 R 무시하고 쭉 써서 하면 되는데 2번만 보여줄게. 2번만 또 해본다. 한 칸을 뭘로 보고 간다고? 예. 자 일단 R까지만 갈 거야. 불러. 여기 얼마? 여기 6. 여기 얼마? 10. 됐어요? 네. 그게 요 10이었다고 요 10. 자 이번에는 R에서 어디까지만 가면 돼? Q까지만 가면 돼. 한 칸을 1로 보면 된다며 여기서. 여기 얼마야? 2. 1 더하기 2는 3. 이게 3이었는데. 그래서 10 곱하기 3 한 거죠. 숫자로도 할 수 있다. 자 오늘 마지막 6-4번 하고 끝낸다. 6-4번. 자 요럴 때 선생님이 알려준 그 숫자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숫자 방법.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매우 복잡하게 따로따로 구해야 돼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인 삼각형,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잖아. 자, 풀이 두 가지를 한다. 어느 게 쉬운지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 어느 게 쉬운지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고, 어떤 교과서든 간에 다 나와 있는 풀이 방법인데, 자, 잘 봐. 첫 번째 풀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갈 수 없는 곳이야. 저렇게 됐다면 아주 편한 게지만. 그럼 잘 봐. 이제 어떻게 끌어서 구해야 되냐면, A점에 시작해서 요 지점을 지나가는 경우 있죠, 요 지점. 지나갈 수 있는 경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어야 돼. 첫 번째,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요 지점을 꼭 지나가야 돼. 요 지점을 P라고 할게. 그러니까 A에서 P 지나서 B 가는 경우. 요쪽은 못 가니까 딱 끊어야 하잖아. 자, 그 다음. 잘 봐. 요 P를 지나려면 요 지점은 지나가지. 네. P를 가기 위해서는 요 지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디냐면, 요 지점을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야. 요 지점, 여기를 찍으면 안 돼. 여기는 요렇게 와서 P 지나는 곳에 결친다고. 겹치지 않는 경우, 요 경우를 지나는 경우. 된다요? 자, 그 다음. 어느 경우를 지나는 경우냐? 요 지점 지나는 경우지. 자, 요 지점은 Q 지날 때 어차피 여기 지나가니까 지나지 않는 요 지점.
자, 요렇게 세 군데. 여기는 나눌 필요 없지. 어차피 지나가니까 요 지점.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다 구해. 그래서 더해주면 돼. 자, 어떻게? A에서 P로 가고 B로 가는 경우. 두 번째,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이 나누는 게 어렵다고. 잘 해야 돼. 여기를 찍지 않은 이유 알겠어? 네. P 지점 지나는데 겹친다고. 겹치지 않는 요 지점 지나는 경우. 또 요거 안 찍은 이유. 여기 지난다고. 겹치잖아. 여기 지나는 이유. 자, 이렇게 나눠서 구한다. 직접 이게 정상적인 해설 뒤풀이. A에서 P 가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니까 2팩, 2팩. 곱하기 P에서 B 가는 경우 전체 4칸, 가로 3칸이니까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A에서 Q 가는 경우 4칸 가야지. 가로 3칸이니까 3팩 나누면 돼. 곱하기 Q에서 Q 4칸이고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2팩. 계산하면 돼.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야. 그래서 한 가지라고 A에서 R 꼬는 거. 곱하기 이번에는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 4칸이고 가로는 한 칸이니까 1 쓸 필요 없이 세로 3칸, 3패 이렇게 나눠놓으면 되지. 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얼마 안 되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 여기 4니까 여기 6 곱하기 4인가요? 24. 자, 그 다음 여기 4 곱하기 D 얼마야? 6인가요? 이것도 24. 맞는가 봐, 계산. 이거 4인가요? 자, 근데 최종적인 답 24 더하기 4니까 답 얼마야? 48, 52. 맞나 계산 숫자? 자, 선생님이 알려준 이 두 번째 풀이. 자, 일단 숫자 맞는가 보자. 52가 맞는지. 맞네. 답 52 맞아. 자,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 잘 봐. 이렇게 PQR을 나눌 필요도 없어. PQR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주 장점이죠. 근데 항상 숫자가 되는 경우는 아니야. 그것도 감안해서 나누는 방법으로 잘 생각해서 해줘야 돼. 자, 간다.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갈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야. 한 칸을 얼마로 보고 간다고? 1로 보고 간다고 했어. 한 칸을 1로 보고 간다. 자, 여기 요 부분 잘 보면 돼. 요 부분. 어떻게 하면 잘 봐. 여기까지 쉽죠?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지? 여기까지는. 자, 이쪽도 간다. 얼마야? 4. 여기 얼마야? 5. 여기 얼마야? 6. 아무 문제 없어. 여기 10. 아무 문제 없지? 자, 잘 봐. 여기까지 오는 게 6가지야. 여기 가는 것도 그대로 6 써주면 돼. 6가지지. 아니, 여기까지 오는 게 6가지, 여기까지 가는 6가지야. 그대로잖아. 이게 얼마야? 16. 됐어. 더해. 15. 더해. 21. 더해. 31. 더해. 52.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 부분 봐. 요까지가 6가지면 여기 숫자가 없지? 네. 요 6을 그대로 올려준 거라고. 네. 당연히 이거 편하지 않냐? 네. 할 수만 있다면 요 방법을 강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되는 경우는 또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숙제는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풀어오기다. 30에서 32까지 충분히 풀 수 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푸는 거니까 30에서 32까지.